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57페이지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는 흔히 고산 전원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수정을 해야죠. 기토고요. 기토. 무토는 고산의 토죠. 그래서 만물을 자양하는 것보다는 큰 나무를 키우고 목재나 균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만물을 자양하는 본성이 발휘되면 귀가 드러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귀가 드러나지 못한다. 모토는 만물을 자양하기를 원하면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토질이 부드러워야 한다. 수분이 적정해야 된다. 온도가 적당해야 된다. 여름에 생하여 왕상하여 신왕하면 토질이 실하고 또 딱딱하고 건조하며 더운데 비록 순이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만물을 자양할 수 있을까? 만약 만물을 자양하지 못한다면 귀를 드러낼 수 없다. 즉 여름에 생하여 왕성하고 신왕한 토는 수가 와야 되고요. 수. 그다음에 목이 솟아야 된다. 수목이 같이 와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귀하다. 갑오임신 무술 을묘. 억부평행법으로 보면 무토신월은 신약하죠. 그런데 그 무토의 십간희기상을 보면은 일단 월을 보고요. 월은 가을이죠. 한난 조습이 비교적 적당하다. 수가 와서 자연하고 목이 소토하는데 아쉬운 것은 신약인데 양광이 생신함이 없다는 것이다. 용신이 무력하니 천명은 아니어도 평범한 명이다. 주보로 보면요. 신월 비록 오술이 그 화국을 이루지만 신월에 경금, 그 다음에 무토를 쓸 수 있고요. 청용시는 정화을목을 취합니다. 경금의 상태를 보면 오술, 화국, 병정화가 첩극하죠. 무토는 묘술 합을 하고 있죠. 정화는 혼잡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수가 천간에 있어서 간목을 도리어 생하죠. 그래서 병화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병화가 혼잡하고 을목은 또 간목이 혼잡하고 있죠. 주보로 취한 것들이 반대의 그 음양의 글자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출 필요가 있는 글자들은 갖추었는데 그것들이 혼잡하거나 약하면 팔자 구조가 소위 말하는 격국이 높다고 할 수는 없죠. 일단 경금을 보면 경금 급수가 잘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신월인데 신월은 녹지입니다. 그런데 오술 화국이 극하고 있습니다. 임수가 설하고 있죠. 그래서 경금의 급수는 월에서 많이 나와야 2급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냥 평범한 명이다. 그 다음 팔자는 무신, 기미, 무술, 개축, 무토가 미월입니다. 무토가 미월. 근데 신왕한 팔자죠. 종왕은 불가하다고 지금 해놨습니다. 이유는 신금이 독립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금이 아니고요. 일간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무토가 일간이 독립 가능하면 종격은 성립하지 않죠.
왕한 토에 목이 소토함이 없으니 만물을 자양할 수 없어서 격국이 났다. 더욱이 용신이 무력하고 행운이 좋지 않으니 자연 수준이 낮은 병이다. 주보로 한번 볼까요? 주보로. 축술묘에 사명이 있습니다. 무기토가 혼잡하죠. 같이 왕하죠. 그러면 여기서 년의 신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격신은 기토. 용신은 정화를 취했는데요. 정화. 정화는 사실은 을목이나 신금이 기토를 설하거나 극할 때 소용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그다지 쓸모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무토 가신을 제거하는 경금이 청용신입니다. 즉 경금이 격과 체의 용이 되는 거죠. 경금이 중요하죠. 이 팔자에서는. 조우 개수는 격의 기신에 속하죠. 조우 용신은 체의 영역에 속합니다. 체. 근데 그게 격의 기신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좋죠. 이럴 때는. 격국 입장에서요. 정화기토는 격 희용신인데 체기신이죠. 체와 격이 불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복이나 곡절이 많다. 갑술의뢰, 임술운에 갑술을해. 경금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면 다 좋지 않은 운이죠. 경금을 이 팔자에서는 경금이 토가 많이 오면 경금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임술은 경금이 설을 당하고 있고 또 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금이 지금 매금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이 오는 게 좋습니다. 갑을 다 기신운이죠. 토성이 난동한다. 토성, 비겁이다. 비겁. 토. 난동하는 사주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몸을 쓰거나 어떤 몸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체력, 몸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갑술령 같은 경우는 무토가 갑목에 소토가 있어야 되니까 오면은 좋아야 되는데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억부법이나 일간 체상법으로 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주목법으로 보면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축, 갑술, 무술, 임술. 의사로서 의술이 높아 재물 크기였다. 이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주보로 보면 술술술 축 무기토가 같이 있는데 갑기합이 있습니다. 갑목은 지금 천간에 임수가 생하고 있으니까 합거될 수도 있지만 약하죠. 임수가 생하지 않으면 쇠할 건데 생해서 약합니다. 그래서 갑목은 합류됩니다. 청용신은 임과 갑목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격신은 기토, 용신은 정화. 이 사주도 토성난동 사주입니다. 토성난동. 토는 비겁이죠. 직업상은 편성, 체력형이 관련된다. 앞에도 이렇게 유사한데 이 경우에 의사, 소매치기,
청용신의 문제, 청용신을 봐야 되는데 청용신의 문제가 제일 크죠. 부를 볼 때는 태극점이 임수입니다. 부를 볼 때는 태극점이 임수고요. 무토가 임수를 극하는 것을 간목이 구응하죠. 그래서 부의 동태를 볼 때는 간목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할 수 있는 게 임수입니다. 따라서 급수 계산할 때는 구응하는 글자가 주된 계산 글자고 원래 태극점 희신은 보조할 뿐입니다. 귀는 태극점이 간목이죠. 그런데 경금이 극하고 병화가 설하는 게 있으니까 임수로서 구응하죠. 그래서 귀를 볼 때는 주된 급수 계산 글자는 제가 임수입니다. 척신이라고 해요. 척신. 이렇게 이름 붙였었는데 척신은 임수가 주이고 그다음에 간목이 보좌죠. 따라서 간목이 임수보다 영향이 크다면 간목은 편관이지만 실제로는 부를 주관하는 구응신이기 때문에 부가 귀보다 크다. 간목이 임수보다 작으면 귀가 크다. 이런 거죠. 간목 칠살은 귀의 표식이 아니라 기토 겁재가 합한 것이니 겁재는 재부의 표식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앞에 구응. 간목은 이게 구응하는 것이 자가 임수를 구하죠. 임수. 따라서 임수가 가리키는 태극점을 간목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간목은 십시로는 관살이지만 이 팔자에서는 부의 표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팔자도 수월렛, 추걸의 무토, 동토죠. 동토. 양광이 있어야 되겠죠. 천간에 병화 같고 지지에 오 하나가 있다. 반딧불의 환이 근본적으로 해동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만물을 자양할 작용을 발휘할 수 없어서 부귀를 논하지 못한다. 다만 보통 사람보다는 약간 레벨이 높다. 오하라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술 화국을 하고 있죠. 주보로 보면 격신은 기토, 용신은 정화, 무토, 가신을 설하는 경금이 청용신이다. 보통 사람은 청용신의 어떤 상태나 급수로 고재를 계산합니다. 청용신 급수보다 가신 급수가 높으면 격국 수준이 저하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경금이 청용신인데 가신은 무토입니다. 무토를 경금이 설해야 되는데 무토의 역량이 경금보다 커버리면 무토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격국 수준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팔자는 무신, 갑자, 무인, 무호. 겨울에 무토죠. 양광이 있어야 됩니다. 양광. 지지에 오가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인오가 병정화를 해야죠. 해동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인목에 생이 있어서 강한 기가 있다. 보통 사람 중에서는 나은 수준이다. 실제 중학학력, 중산층, 개가 격신이고요. 무, 병. 이게 청용신이죠. 학력은 신금을 보면 신금, 신경금, 식신이죠. 이게 기신이죠. 그래서
병화를 보는데 임이 극하고 있고요. 그러면 무를 보고 간목이 극하고 있습니다. 간목은 신경금이 기신인데 기신으로 간목을 제하지 못하고 있죠. 위치상. 그 다음에 정화가 혼잡하고 있죠. 정화의 혼잡은 개수로 제거합니다. 개수는 희신이죠. 임계수 혼잡은 무토로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병화, 그 다음에 무토, 그 다음에 개수입니다. 그런데 간목이 무토를 극하는 것을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화의 급수는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개수는 올해 3급이고 내년에는 사지입니다. 그리고 신자 수국을 이뤄서 하나를 빼면 2급 정도가 되죠. 학력은 2급. 고등학교가 3급이니까 중학교 정도 되는 거죠. 을사, 개미, 무자, 무호. 간조,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물이죠. 2월. 이때 무토는 시메토가 딱딱하여 일반적으로 만물을 자양하기 어렵다. 개와 자가 무토를 자연하지만 오화의 충을 받아 토를 윤택하기에 무력하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고 주보로 보면 병무, 개을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팔자는 신사, 계사, 무오, 을묘. 무토가 4월에 염조한 월이죠. 시멘트 같은 거죠. 따라서 만물을 자양하기 어렵다. 개수가 자연하고 있으면서 힘이 약하지만 가장 묘한 것은 시상의 을묘가 무토를 소토하는 것이다. 목이 토를 소토하면 자연하게 하는 수의 양이나 힘이 적게 소요되는 이치죠. 무토가 만물을 자연하게 하는 것을 하는 기능을 하게 하니 좋은 명이다. 법원 원장이다. 을목이 무토를 소토할 수 있을까? 소토는 하는데 간목으로 소토하는 것만 못하죠. 그러면 법원 원장적으로 되려면 을목으로 소토를 한다. 용신들이 구비가 돼 있지만 원래 고유의 그 용신의 세트는 아닌 거죠. 간목을 써야 되는데 을목을 쓰는 거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법원 원장 정도의 귀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보로 보면 간단히 해결되죠. 격실은 무토이고요. 용신은 무토를 생하려고 하는 병화가 아니고요. 이것은 경금이나 간목으로부터 무토를 보호하는 용도입니다. 청용신은 을목이죠. 을목. 그리고 신금이 을목을 극하는 것을 개수가 방어해 주는 것. 개수는 조후. 그런데 체의 이 팔자는 지금 체용이죠. 여기는. 개수가 체희신, 그러니까 조후용신이 지금 체의 영역에 속하죠. 체. 오행 희기상 개수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체희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격희용신이죠. 그래서 이 팔자는 개수가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한다.
개수가 좀 약하죠. 신금이 그것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신금은 을목을 극하는 귀신이지만 도리어 개수가 월간에 투간해서 신금이 희신 역할로 바뀌죠. 천간에 다 희신입니다. 격용신 병과 청용신 을은 선천으로 좋아하는 관계죠. 귀는 을목과 개수를 봅니다. 신금도 개수를 도와주죠. 그리고 개수의 역량은 겉으로는 낮아 보이지만 년월간에 사사가 있어서 해수, 제왕지를 도충합니다. 개수 역량이 크죠. 그래서 을목과 개수 그리고 신금이 도와주는 것까지 더하면 귀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법원 원장 정도 귀는 있다. 그 다음 기토는 화분의 토. 기토일간의 격국이 무토일간의 격국보다 좀 높다. 기축, 병인, 기묘, 정묘. 기토가 인월생입니다. 인월은 여전히 춥죠. 화를 모아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습을 제거해야 비로소 만물을 자양한다. 월시에 병정화를 보고 있으니 좋은데 가장 묘한 것은 병화를 보는 것이죠. 병화는 태양의 화이고 묘목은 화추의 목이니 양광을 보면 필시 영화를 바랄 것이므로 운이 화지로 가면 필시 기회가 드러날 것이다. 그 다음 팔자는 갑자, 병자, 기해, 신미. 기토가 자월생입니다. 춥죠. 그리고 수가 창궐합니다. 신약함으로 반드시 화토를 보아야 귀가 드러난다. 병화를 보고는 있지만 용시의 역량이 태약하니 만약 화토형으로 가지 못하면 머리를 내밀기 어렵다. 초등학 광역, 탐재 호색, 공장 노동자이다. 주보로 취해보면 격신은 개수이고 용신은 미기토가 있으니까 신금으로 호의. 해미, 목국, 간목까지 있죠. 그래서 개수를 간목이 설합니다. 병신합을 하고 있는 것은 신금이 합거되고요. 병화는 합류됩니다. 병화가 약한데 간목에 생이 있어서 쇠한데 간목에 생이 있어서 약하게 돼서 합류하는 거죠. 갑이 병보다 더 강하고 해수는 목국으로 화합니다. 이물설하는 갑의 역량은 사용할 것이 없죠. 갑 관성이 따라서 쓸모가 없으니까 귀가 낮아진다. 병화가 무력하니까 학력이 낮다. 원래 학력은 신금이죠. 병화 신금인데 이 팔자는 병화 인성을 봐도 학력을 판단할 수 있고 신금으로 본래 우리 주부의 신금으로 판단합니다. 병신합, 병화가 비록 무력하지만 신금을 합거해버리죠. 학력은 낮다. 정사병우 기미기사. 갑진년 병자년, 갑진은 병자년 교통사고로 죽다.
종인격이라는 거죠. 종인격. 전통 격국이나 우리 고전적인 격국론에서는 종인격은 없죠. 종간격, 뭐 종약격 이런 거 사실은 없는데, 종왕격 이런 것도 없는데, 신파들이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 이름입니다. 사오미 회국이 성공한다. 인성이 왕하죠. 다만 전국이 일편로 염조하니 비록 수는 귀신이지만 없어서는 안 된다. 조용신은 귀신이어도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재화되면 족하죠. 조우가 귀신이면서 강화하면 재화하기 어려우니 약한 것이 좋다. 즉 허부무근한 수가 좋다. 조용신은 대부분 허부무근한 것이 좋다. 궁통보감의 경우 장생에서 제왕제의 조용신을 논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없다. 애석하게도 원국에 한 점 수기도 없으니 생기가 전멸한다. 주보로 보면 병화가 격신, 간목이 용신, 무토를 방어해 주죠. 기토가 정화를 설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토가 지금 병화를 설하고 있어요. 좋지 않죠. 갑진운, 간목은 희신운입니다. 희신. 그런데 기토를 합거해 버리죠. 따라서 기신 역할로 바뀌죠. 병자년, 병화는 격신이죠. 격신은 희신이라는 거죠. 간목에 생도 있습니다. 병화가 원국에 사오미 화방도 있습니다. 병화가 극왕하다고 할까요? 극왕? 자수가 와서 오화를 충하는 것은 충호 수국 이렇게 자수 이렇게 되는데 자수는 이 원국에서 미약하죠. 원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용신이 역할을 하긴 하지만 청용신을 취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월의 오화를 충하죠. 월의 오화를 충하면 이게 왕한 글자가 충이 되면 발하는 거죠. 충발. 이 발은 뿌리 뽑히는 거고요. 이것은 건드려서 노하게 만들어서 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수는 도리어 오화를 충한다고 했는데 원구의 왕한 화기를 발동하게 하죠. 병정화가 주보가 발동해서 날뛰게 됩니다. 주보가 같이 날뛰고 하나를 제거해서 청하게 하지 못하면 수명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 발자는 갑진개유, 기묘갑자. 초등 수준의 학력. 이런 설명들은 여기 주보로 보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학력의 태극점은 식상인데 신금이 희신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격신이긴 한데
학력을 신금으로 볼 때 정화 원국이 없기 때문에 개수는 기신 역할을 하죠. 즉 을목을 제거하는 방해하는 역할. 기신 을목을 통관하니까 개수가 기신 역할을 하죠. 따라서 을목으로서 개수를 설해야 되지만 묘와 을이 충하죠. 그래서 을목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학력은 낮은 급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재부는 태극점이 개수입니다. 학력은 태극점이 신금이고요. 개수가 태극점인데 을목이 설합니다.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 충으로 제거하고. 그래서 이때는 개수와 을목을 같이 계산하죠. 여기서는 개수와 신금을 같이 계산하죠. 여기서는 신금이 태극점인데 개수가 기신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개수를 제화할 글자를 찾고 다시 제화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어서 같은 신과 개고 개와 신이지만 급수에서는 천지 차이가 난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팔자는 갑인, 을의 기사. 이 대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보는 갑, 임, 기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팔자도 주보로서 이 팔자에서는 학력이 신금과 병화인데 경금이 제거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항력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재부는 개수 플러스 을목이죠. 그리고 직업은 관성, 을목인데 이것은 신금으로 봐야죠. 신금이 을목을 제거하니까요. 여기도 을목인데 기신입니다. 신금으로 보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